안녕하세요. 사연담화의 사연지기 소담입니다.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공감 한 번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요. 겉으로는 평범했던 한 중년 남성의 숨겨진 삼중 생활, 그리고 그가 마주한 참혹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 욕망, 배신, 그리고 상처까지. 지금부터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김인환이고 올해 42살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내도 있고 7살 난 딸아이도 있고 회사에선 나름 인정받는 중간 관리자입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3명의 여자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성경 대리, 같은 팀에서 일한 지 5년. 일에 있어서만큼은 늘 냉철하고 당찼지만 술자리에서는 부드럽고 자주 저를 챙겨주던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식이 끝나고 둘만 남았을 때 그녀가 그러더군요. 과장님, 이렇게 외로운 사람일 줄 몰랐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시작됐습니다. 퇴근 후 그녀의 원룸에서 밤늦게까지 시간을 자주 보냈습니다. 이를 핑계로 외박을 한 적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날이 제가 가끔 가던 유흥주점의 호스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로워서 술을 마시러 갔던 그곳에서 날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됐죠. 그녀는 달랐습니다. 연애 같은 말장난 없이 묘한 위안과 거짓 없는 눈빛으로 절 끌어당겼습니다. 사장님, 진짜 힘든 거 알아요. 그냥 여기서라도 웃고 가세요. 그 말에 저는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고, 어느새 매주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아내 윤서영. 처음 만났을 땐 순하고 착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긴 뒤 그녀는 점점 말수가 줄고 차가워졌죠. 그만 좀 집에 일찍 들어오면 안 돼? 어떻게 매일 늦을 수가 있니? 가족은 생각하는 거 맞니? 너 요즘 이상해. 저는 그 말에 괜히 더 늦게 들어가고 싶어졌습니다. 우린 점점 대화가 줄었고 눈을 마주치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벌이는 이 삼중 생활은 처음엔 짜릿했습니다. 회사에선 성경 대리와 사내 비밀 연인으로, 사무실에서 신혼부부 느낌, 밤엔 나리와의 속 깊은 대화와 이쁘고 섹시한 여친으로, 집에선 딸아이의 미소. 그렇게 저는 세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쌓은 집은 곧 무너진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성경 대리와 커피를 마시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남았기에 책상 위에 폰을 올려두고 잠깐 눈을 감고 있었죠. 그런데 진동, 그리고 화면에 뜬 메시지. 날이, 오빠, 그 여직원이랑은 진짜 끝난 거야?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필 그때 성경이 제 폰을 흘깃 본 거죠.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성경이 나의 삼중 생활을 알아챈 걸까? 성경은 퇴근 시간 전 저에게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둘이 건물 계단으로 자리를 옮겼죠. 성경은 바로 직설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과장님, 혹시 여자 있으세요? 집에 계신 분 말고요. 저는 너무 직설적으로 물어보길래 당황했죠. 아니, 여자라니, 무슨, 난 성경이 밖에 없어. 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어요. 무언가 깨졌다. 그날 퇴근길, 성경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만해요. 나 바보처럼 구는 것도 이젠 지겨워요. 그녀는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팀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군요. 김 과장, 최근에 회사 메신저 사용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어. 조심하게. 저는 그제야 성경이 회사의 메신저 로그를 캡처해서 인사팀에 넘긴 걸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이 떨어졌고 팀 내부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나리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 이번에 방 보증금 올랐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냐? 전 이미 300 넘게 그녀에게 줬고 더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아내 서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난 씨, 요즘 회사 많이 바빠? 응, 뭐 신제품 런칭 때문에. 그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서랍 깊숙이 넣어둔 유흥업소 명함이 사라져 있었고 제가 숨겨두었던 비상금 봉투가 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말없이 제 휴대폰을 집어들고 말하더군요. 이 비밀번호 바꾼 지 얼마 안 됐지?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요즘 서로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그녀가 나의 모든 생활을 알고 있다는 걸 단순한 감이 아니라 이미 확신으로 바뀐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밤 서영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지우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도 말해야 할 게 있어. 나 다시 연락한 사람이 있어. 뭐? 예전 선배. 당신이 매일 집에 늦게 오니까 나도 사람이야. 그녀는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리고 무섭게. 나만 바람핀 줄 알았는데 우린 이미 서로를 오래전에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 서영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 앞에서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눈빛 한 번 마주치지 않은 채 우리는 같은 집에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출근하려는데 회사 앞에서 성경 대리의 친구라는 여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에 당황한 채 인사를 건네려는데 그녀가 불쑥 이렇게 말하더군요. 김 과장님, 나리 씨 임신했대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은 가슴에 바늘처럼 박혔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책임지실 거 아니면 이제 연락 좀 그만하시래요. 오빠가 주는 돈으로 병원 가는 것도 창피하대요. 회사 복도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하필 그 모습을 사무실로 찾아온 성경이 봤죠. 그녀는 날 외면하며 지나쳤고 전 손이 떨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피곤하고 초췌한 한 남자의 추락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나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이야? 응. 근데 걱정 마. 낳을 생각 없어. 그냥 이제 안 볼래. 나리야, 그게 무슨. 나도 나름 사랑했거든. 근데 너는 못 믿겠더라. 연락하지 마. 진심이야. 그 말을 끝으로 나리는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성경도 회사에서 자진 퇴사했다는 말만 남긴 채 연락이 끊겼고요. 그리고 아내 서영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외박까지 했고 딸아이가 묻더군요. 아빠, 엄마는 왜 집에 안 와? 그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연인도 모두 제 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 끝나면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숙제하는 방에 혼자 조용히 누워 있더군요. 저는 퇴근 후에도 말없이 식탁 앞에 앉아 TV만 멍하니 바라봤고 아내 서영은 이제 퇴근 시간이 무색할 만큼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을 무렵 한 통의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 가정법원 앞 저는 서영을 처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코트 자락을 여민 채
그녀는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제 앞에 섰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이 앞에서까지 연극하고 싶진 않아. 이젠 우리도 애도 좀 놓아주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한 번만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딱 한 번만. 하지만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늦었어, 이난 씨.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외로운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그게 전부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혼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제가 내밀 수 있는 건 몇 장의 사과 편지와 계좌에 남은 약간의 현금이 전 재산 전부였습니다. 집은 서영에게 넘겼고 딸 아이의 양육권도 그녀가 가져갔습니다. 그날 짐을 정리하던 오후, 책장 안에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앞면에 서툰 글씨로 아빠에게 라고 쓰여 있었죠. 그 봉투 속에는 짧은 손편지 한 장과 딸아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좋아. 나쁜 일 했어도 나는 아빠랑 놀던 거 기억나. 엄마는 아빠가 밉대. 근데 나는 몰라. 그냥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이 편지 써. 그 글귀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 사랑도 욕망도 책임도 모두 놓쳐버린 채 지금 나는 잿더미 속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방에 내려와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면 딸의 얼굴이 떠오르고 마트 계산대 앞에서 어린아이가 웃으면 나리의 마지막 표정이 겹쳐집니다.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기보다 누군가의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사연 속 주인공 김인환 씨처럼 우리는 모두 두 개의 얼굴을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늦기 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인생 아닐까요? 지금까지 사연 담아 소담이었습니다.